손흥민이 왜 골을 넣지 않고 저 위치에 있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토트넘이 런던 맞수 첼시에게 0대2로 무참하게 패배하자 토트넘을 지지하던 팬들의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 상황입니다. 몇몇 축구 애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전술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손흥민의 자세 저하와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손흥민이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저 장면은 손흥민의 실수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운용의 실패라고 말하며 지난 시즌 손흥민이 맞춤 전술 수비 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정적 화면 증거를 제시해 몇몇 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손흥민을 맞춤 전술 수비에 활용하는 방안의 문제점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3일 런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첼시와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앞선 경기였던 아스널전에서 3골을 실점하는 과정에서 2골을 맞춤 전술로 해주었음에도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형이 문제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전반에 첼시의 맞춤 전술 공격으로 1실점 후반전에 또다시 세트피를 실점하면서 앞선 아스널전에서 맞춤 전술 실점까지 모두 합치면 총 2경기에서 맞춤 전술로 실점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최근 3경기에서 단 득점만 하고 무려 9실점을 해 심각한 공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손흥민은 자세가 너무 떨어져서 이젠 최전방에서 어떤 영향력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은 헤더 경합을 적극적으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아 실점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논란의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트 최종 수비 진용에 호이와 손흥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가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수비벽 공격수나 미드필더를 위주로 세우고 골문 근처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진 면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선수는 팀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중앙 수비수라 말하며 손흥민과 호이비에르의 위치에는 그런 선수를 배치했느냐고 하는데 전문 수비수가 아닌 선수들이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마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것 방어하려고 호이비에르 손흥민이 접근하는데 공교롭게도 공의 낙하 지점이 호이비에르 손흥민의 중간으로 떨어진다. 이때 토트넘의 골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상대와 공을 경합하는 약간 늦었다고 이 두 선수는 판단했고 경보다 무방비인 골문을 방어하는 게 우선이라고 동시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경합하고 한 사람은 방어하러 들어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들은 전문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우 급함 돌발적인 수비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 당연히 임기응변이 더디거나 어긋나는 것이다. 이걸 감안하고 봐야지 손흥민이 왜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냐고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추들의 지적이라고 말하며 카시오 팀이 위기에 놓였을 때 왜 단독 드리블로 명점 제치고 역습으로 골을 넣지 못했냐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저 위치에서 세트피스 수비를 하도록 포스코 거기로 지시한 것은 손흥민의 재능을 낭비하고 팀을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장의 근거로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 방식을 소환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내려앉은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경기를 보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1분경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하고 케인은 이것을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갈라 1대0으로 나가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리즈가 토트넘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린 상태다. 이때 로열이 사이드에 있는 포로에게 짧은 롱패스를 주고 이것이 포로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기지의 최종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며 이 선과의 거리가 멀어져 이곳에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어이 공간으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도와하는데 쿨루셉스키의 공간으로 전력으로 뛰어들어가야 포로가 패스할 선택지가 2개가 되며 상대 수비가 막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 상황을 쿨루셉스키 쳐다만 보며 산책 축구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장면 때문에 쿨루셉스키 상위 클럽에서 뛸 실력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포로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상대 리즈 수비수들은 때로 몰려가 손흥민이 슛을 할 수 없도록 앞에 3명이 에워싸며 블록을 만든다. 순간 손흥민은 자신을 막기 위해 3명의 수비수가 막아섰기 때문에
무리한 슛을 하지 않고 완벽한 노마크 있는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내준다고 말해 이들은 또한 첼시와의 경기에서 똑같은 장면이 쿨루셉스키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이 상황에서 쿨루셉스키 공을 잡는데 앞에 첼시의 수비벽이 있고 이쪽에 손흥민이 완벽한 노마크 있다. 이 상황에서 쿨루셉스키 패스를 하지 않고 슛을 하는데 이게 위라면 팀을 위기로 몰아넣는 플레이를 일삼는 것이고 이제 고의가 아니라면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저런 동료들과 함께 뛰는 손흥민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보면 손흥민이 굉장히 못한 줄 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수비라인이 내려서면 손흥민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앞선 장면처럼 짧은 롱패스를 통해 수비라인을 뒤로 미루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전술적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첼시전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그가 상대 수비수를 모두 제치고 혼자 골문으로 쇄도해 골을 넣으라는 이런 식의 전술 운용은 첼시가 협력 수비로 손흥민을 너무나 막기 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손흥민에게 수비를 시키는 것은 완전히 전술적으로 큰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리즈와 경기에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이다.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맨 앞에 서서 공을 끊어내는 경우 역습을 하려고 서 있는데 손흥민을 최전방에 내세우면 적어도 두세 명은 손흥민의 역습을 막기 위해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 말하며 해리 케인이 해도로 공을 끊어내고 이것을 손흥민이 잡으러도 하는데 화면에는 제대로 다 비춰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쪽에 수비수 한 명이 더 있어 손흥민의 역습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3명이 수비수를 뒤에 놓고 있다. 손흥민은 이렇게 세트피스 수비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맨시티와의 경기 장면이다. 공을 끊어낸 뒤 높은 위치에서 도를 하는 손흥민을 보고 단번에 패스를 연결한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몸싸움과 경합에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그의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 상대의 싸움과 경승리한다.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상황을 전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전 세계 어떤 수비수도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이 장면을 보니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잘하는 것을 시켜야지 왜 잘하지도 못하는 수비를 시켜서 손흥민이 욕을 먹게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를 시켜서는 안 된다 앱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를 이상하게 쓰면서 손흥민의 단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을 갖춘 손흥민을 데려다줘도 저렇게밖에 쓰지 못하니 당장 경질하는 것만이 답이다.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의 선수 생활을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면 저 인간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대역 죄인으로 팬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L